안녕하세요. 도토리숲 독서노설 교수 원장 박상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퀀텀 독서법의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퀀텀 독서법은 다독과 정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는 독서법이고, 좌에서 우로 있는 가로독서가 아니라 한 줄 단위, 그리고 두 줄, 여섯 줄 단위로 있는 세로독서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초점시가 아니라 주변시를 사용해서 눈을 편안하게 해주고, 눈으로 있는 시독이 아니라 뇌로 있는 뇌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뇌과학이 접목된 독서법으로서 촉독과 더불어서 정독을 통해서 내용이 뇌에 빠르게 흡수되는 아주 초과적인 독서법이라 말씀드렸고, 전 굉장히 느리게 읽는 400쪽 되는 그 책을 20시간 정도 읽는 사람이었는데, 이 독서법을 가지고 3시간씩은 매일 연습을 했더니 지금은 300쪽 되는 성인 도서를 20분 정도면 주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사실이고, 또 그리고 이 퀀텀 독서법을 통해서 다독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다독을 통해서 아이들은 보다 정밀하고 질 높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 편향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도스토옙스키의 그 죄와 벌,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를 읽었습니다. 죄와 벌이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힘든 주인공 라스콜리노코프가 지하에 있는 선술집으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마르멜라도프라고 하는 50대의 그 퇴직 관리를 만나게 되는데, 이 마르멜라도프는 사별한 아내와, 그리고 소냐라고 하는 연애되는 딸, 그리고 또 남편과 사별한 카체리나라고 하는 여자는 세 자녀, 이 둘이 함께 재혼하게 되므로 행복하게 살다가 이 마르멜라도프가 일자리를 잃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낙심한 마르멜라도프는 아내의 구두와 양말 등을 팔아 술만 퍼마시고, 굶주림 때문에 아이들 얼굴에는 붉은 반점까지 생기는데, 이러한 극도의 가난을 견디다 못한 새엄마인 카체리나는 홧김에 마르멜라도프가 데려온 딸 소냐에게 몸을 팔아서라도 빵을 사와!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말을 듣고 집을 나간 소냐는 몸을 팔고 은하 30루블을 새 엄마에게 갖다 줍니다. 그 뒤로 소냐는 창녀들만 지니는 노란 딱지를 받게 되고, 집주인 아말리아는 불결하다면 소냐를 내쫓으려 합니다. 마르멜라도프는 라스콜리노코프 청년을 만나 이렇게 신세한탄을 합니다. 내 꼬락서니가 꼭 짐승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난 짐승입니다. 돼지죠. 하하. 하지만 내 아내는 장교의 딸로 태어나 귀하게 자란 여자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다니고 있지만요. 사실 그런 꼴을 당해도 싸요. 난 아내의 구두는 물론 양말까지 팔아서, 심지어 아내의 목도리마저 팔아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폐병까지 얻고 말았어요. 다음 작품인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 먼저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미 페스트가 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매장지가 모자라 바다에 수장까지 시켜야 하는 데다 거리마다 오랫동안 방치된 시체 썩는 악취가 심하며, 페스트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른 도시와 완전히 폐쇄된 오랑시라는 도시에는 희망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350쪽에 나와 있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과거 생활의 온갖 편의가 대번에 회복될 수는 없으며, 파괴하기가 건설하기보다 훨씬 쉽다는 생각에 모든 사람들이 거의 동의하고 있었다. 다만 사람들은 식량 보급만은 좀 개선될 것이며, 또 그렇게 되면 가장 심각한 근심은 덜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미온적인 고찰 밑바닥에는 동시에 무절제한 희망이 걷잡을 수 없이 꿈틀대고 있었는데, 그 정도가 심한 나머지 시민들도 그 사실을 자각할 때가 있어 그럴 때면 그들은 부랴부랴 무절제한 희망을 지어버리고, 아무래도 해방은 오늘 내일이 올 것은 아니라고 자신을 타이르는 것이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님의 저서 프레임에는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성취하는 사람의 프레임은 접근 프레임이다. 접근 프레임은 보상에 주목하기 때문에 어떤 일의 결과를 얻게 될 보상의 크기에 집중하고 그것에 열광한다. 반면 안주하는 사람의 프레임은 회피 프레임이다. 회피 프레임은 실패 가능성에 주목한다. 자칫 잘못하다가 실수할 수 있다는 데에 집착하며 행여 이를 도모하다 망신을 당하거나 자존심 상할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하려 한다. 죄와 벌과 페스트라는
두 작품에서 누가 회피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까? 50대의 일자리를 잃고 술만 퍼마시는 무기력한 마르멜라도프. 남편이 직장을 잃어 이미 가정이 극도로 가난해졌는데도 장교의 딸로 살아왔다는 자존심 때문에 전혀 돈을 안 버는 카체리나. 패스트 확산이 거의 멈추었지만 파괴 속도가 건설 속도보다 빠를 거라며 여전히 자포자기하고 있는 오랑시의 시민들이 회피 프레임에 갇혀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접근 프레임을 활용하고 있을까요? 몸을 팔아서라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며 창녀라는 생활 전선에 뛰어든 14살 된 소냐가 접근 프레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떤 프레임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계십니까? 확실한 건 내가 늘 반복해 왔던 프레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내 몸의 세포가 그 프레임을 기억하고 그 프레임을 강력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대조해 볼 때 회피 프레임에 갇힌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고 접근 프레임을 활용하는 사람은 문제를 돌파합니다. 프레임으로 사람을 둘로 나눈다면 회피형 인간과 접근형 인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퀀텀 독서법을 이용해서 최인철 교수님의 프레임,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를 빠르게 완독했습니다. 이어서 회피 프레임과 접근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갖고 두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세 작품을 연결지어 생각하려면 퀀텀 독서법과 함께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류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적는 요약 실력이 필요합니다. 퀀텀 독서법은 빠르게 읽는 독서법인데 왜 책을 빠르게 집중해서 여러 번 읽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뇌는 느리게 빡독하는 것보다 몰입해서 여러 번 읽을 때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우리 모두 당황했죠.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의 학력은 수직 낙하했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한 저의 회원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어차피 학교도 안 나가고 줌 수업하니까 대충 공부하자는 회피 프레임에 갇힌 학생. 이때말로 바짝 공부하면 성적과 등수를 올릴 수 있다는 보상을 바라보며 열심히 공부하는 접근 프레임을 활용하는 학생을 보았습니다. 몇 달 전에 서울대 국문학과 박사이자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이어령 선생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죽는 순간까지 강연과 글쓰기를 멈추지 않으셨던 진정한 어른이고 지성의 거인이셨습니다. 그분은 코로나19를 맞아 공부로 심도하는 학생들에게 아이작 뉴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패스트 때문에 대학교를 다니다가 무기한 휴학하게 된 아이작 뉴턴은 고향에 돌아와서 할 게 전혀 없어 독서에 몰입하며 글을 쓰다가 우연히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합니다. 패스트 시절에 만유인력을 발견했다는 아이작 뉴턴의 이야기는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쩌면 패스트 덕분에 아이작 뉴턴이 과학에 엄청난 진보를 가져온 것이니까요. 패스트가 많은 이들을 무기력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을 때 어차피 패스트 때문에 학교도 다닐 수 없게 된 아이작 뉴턴은 접근 프레임을 활용하여 만유인력 발견이라는 과학의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퀀텀 독서법을 활용하여 여러 권의 책을 읽게 되면 자신의 현재 상태를 진단할 수 있고 다독을 통해 내 정신을 맑게 해줄 진실을 붙잡을 수 있고 아이작 뉴턴처럼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오히려 폭풍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저는 초소 독서법의 개념과 특장점을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퀀텀 독서법의 특장점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